버핏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찾아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라스트 재무제표 시리즈 첫 시간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의 꿈과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기이기도 하고, 현재 그런 투자들이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기간이지만, 저는 가치 투자자고 또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워렌 버핏의 원칙을 지키고 재무제표를 지키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기업들도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나라 1위 의자 회사인 S사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재무제표상 튼실한 기업인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의자라고 하면은 D사의 의자를 생각했었어요. 의자에도 브랜드가 있어? 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이 D사 제품은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했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등받이를 이제 듀얼로 잡아주니까요. 이제 프리미엄 의자의 탄생이라고 할까? 가격이 싸지 않았어요. 비쌌어요. 수험생을 둔 가정, 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이 의자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의자로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또 유행을 타나 봐요. 이제는 이 회사가 현재 의자 1위 기업이 아닙니다. 주가도 그 보면은 이 D사 같은 경우는 옛날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해버려요. 결국은 뭐냐면 실적이라는 게 주가를 받치는 기둥이다. 그래서 기둥 없이 오르는 주가는 무너지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등장한 이제 S사가 이제 1위 기업이 됐어요. 그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했던 일룸 가구로도 유명했던 퍼시스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한국 의자 판매량 1위로 사무용, 학생용 프리미엄 의자를 만들고 있고요. 아동용 고급 의자도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빼고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해요. 요새 사무실 가정에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의 의자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만드는 S사가 이제 1위 기업입니다. 2017년까지 가만히 있던 이 주가가 2018년부터 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소 소강 상태로 있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결정을 해도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차피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예시입니다. 수많은 좋은 기업들 중에서. 자, 이 기업의 실적과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2017년까지 영업 적자였던 이 기업이 2018년부터 주가, 매출, 이익이 모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의자가 10배 이상 팔렸다? 절대 아니죠. 원래 이 S사는 다른 회사였었어요. 상장된 회사, 팀스라는 회사에다가 이 회사의 사명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의자의 사업권도 여기에 이제 넘겨주는 거죠. 325억에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이 팀스라는 회사가 이제 사명을 바꿔서 S사가 되면서 의자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이게 안 이상하다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의심할 때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왜 굳이 이 비상장사의 사업을 상장 자회사에게 넘겨줬을까?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그 의중을 빨리 눈치채면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CEO의 의중을 눈치채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2017년 4월에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아들 기업이 인수를 하고요. 아버지 회사인 국내 1위 의자 판매 사업권과 사명을 아들의 계열사에게 내줬다. 아무리 봐도 이건 우회 상장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요거는 나중에 어떤 승계적인 작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회 상장을 하려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해보면 답이 나오고요. 여기 보다시피 계열사 구조가 나오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답이 나와요. 제가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볼게요. 그럼 다시 또 어느 정도 답이 보이는데요. 이 S사는 325억의 사업을 인수받아서 매출이 2년 만에 1,800억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75억이 늘었어요. 이 속도로 봤을 때 4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돈만 쓸어 담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왜 돈을 쓸어 담는 사업이냐? 이게 뭐냐면 국내 1위 의자 사업이기도 하고, 모회사가 국내 유명 가구 회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프리미엄 가구 매장에 특별한 경쟁이나 비용 지출 없이 그냥 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통 책상을 사면서 의자를 같이 살 확률이 높으니까 자동으로 매출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에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분기별 매출을 보면은 작년 1분기 매출이 557억, 올해 1분기 매출이 554억으로 정체된 모습이에요. 숫자로만 보면은 성장이 멈춘 것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코로나를 고려하면 또 선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또 뭘 보면 되냐?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인 D사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매출이 9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120억으로 매출이 33%가 상승했습니다. 비슷한 업종으로 봤을 때 업계 1위 가구 업체인 한샘을 봤을 때 작년 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이 11%가 상승했고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19%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S사 혼자 성장이 멈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그냥 단가 상승 또는 뭐 원가 하락 이런 걸로 마진이 좋아진 것 뿐인 거지 파이가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매출이 성장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수출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이게 대부분이 내수를 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프리미엄 의자 브랜드들의 입지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8천억 의자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10% 벽을 몇 년째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품 가격 변동을 보면은 사무용 의자 가격은 그대로예요. 아무래도 할인이 좀 셉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형용 의자라 그래서 사장님 의자라 불리는 것들, 학생용 의자에서 가격 상승을 시키면서 이익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장 가동률을 봤더니 72% 수준으로 주문이 더 늘어나면은 설비 추가 없이 이제 가동률만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생산이 가능하니까 큰 비용 없이 이익이라던가 매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공장의 경우 설비만큼 생산이 가능하고 매출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몇 퍼센트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다른 기업 분석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동률이 100%다. 그러면은 공장을 또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비용이 소모가 되고 나중에 이익으로 이 감가상각을 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가동률도 좀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고 자산을 좀 볼 건데요. 우선 매출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특성상 재고가 얼마나 늘었냐도 좀 봐야 됩니다. 재고가 쌓여간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판매가 부진하다는 뜻인 거고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기 때문인 거죠. 보다시피 3개월간 재고는 20억가량 감소를 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상품과 제품의 재고가 많이 감소했고 현재 제조 중인 뭐 제공품, 도착하지 않은 미착품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구업 특성상 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가는 2분기 실적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주게 되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유형 자산을 좀 볼 건데 여기 토지를 좀 볼게요. 제가 토지를 조금 이제 포인트로 봤던 이유가 가끔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샀던 가격, 취득 원가로 표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취득 원가로 표시를 한 거예요. 2017년까지는 14억짜리 토지였었는데 이 퍼시스 홀딩스로부터 사업권을 받으면서 평택 공장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취득 2억, 사업 결합 취득 91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토지 가치는 10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위치가 SRT 지제역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이 건너편은 고덕신도시,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고덕신도시고요. 그리고 평택 시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신도시 옆에 땅입니다. 즉, 이 지역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곳이라는 거죠. 아주 달걀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2020년 보고서에도 취득가액이 107억으로만 기록돼 있을 뿐 최근 감정가나 시세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S사의 자본 총계가 353억인데 이 부지 취득 가격이 그 중에서 107억인 거고 지금은 땅값이 2배 이상은 올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현재 PBR 1.6배는 그냥 현재로 쳤을 때는 한 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가 아닌 기업으로 이제 수익성만 보면 되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격은 계속 상승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인 알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으로 돈을 벌고 또 땅으로 돈을 버는 이제는 뭐 부동산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된 거죠. 자, 이제 수익성을 볼게요.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땠는지 봐야 되는 게 지금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보는 건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겉보기에는 작년 1분기 38억에서 올해 1분기 13억으로 급감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내막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4억에서 37억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보면요, 영업활동 자산 감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감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실제 이익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매출 채권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영업 반대로 영업 부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매입 채무, 외상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내가 준 외상, 매입 채무는 내가 해버린 외상이라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뭐냐면 매출 채권이 늘은 거예요. 외상이 늘은 거예요. 현금 흐름 감소를 보는 거죠. 즉 가구 회사니까 대리점에다 물건을 밀어냈고 대리점이 물건을 판 거를 내가 외상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금으로 바로 받기보다는 잠시 대리점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대금 납부를 미뤄준 거 아니냐? 뭐 지금 요 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현금성 자산이 110억 가량 있기 때문에 다소 현금의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우선 간단히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을 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간단하게 분석한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렇게 간단히 한 거고요. 여러분들 15분 넘어가면 또 안 볼 거잖아요. 적정주가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적정주가도 구해봤는데요. 초우량 기업은 아니니까 가산금리를 1% 더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상승 가치를 110억 정도 더했습니다. 더 추가를 했을 때 주당 내재 가치는 10만 6천 원 정도로 나오고요. 현 주가는 47,650원으로 봤을 때 좀 저렴한 편이 아니냐? 요렇게 이제 계산은 나오는데 아직 변수를 고려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올해 코로나로 매출 성장이 멈춘 거를 지금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좀 분석이 좀 덜 끝난 상태고, CEO의 도덕성, 그리고 능력, 그리고 기업 현장 방문을 해서 제가 뭔가 검토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품 점검, 정말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만족해 하는지, 브랜드 1위에 맞는 제품의 어떤 수준이 맞는 건지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검증된 주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영상 길이가 이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해도요,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인지 아니면은 아 그냥 얘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기업인지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사라 마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식의 재무제표 보는 법을 알려드렸고 숨겨진 자산과 현금 흐름을 찾아서 실제 이익을 예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순이익을 계산하면요, 적정 주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제 다른 기업을 분석하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